안녕하세요. YTN 헬스 플러스 라이브 이윤주입니다. 여성을 위협하는 자궁 선근증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참 많은 분들이 앓고 있지만 생소한 병명 중 하나인데요. 지금부터 자궁 선근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네,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현대 여성들이 난임으로 고민하는 경우가 많은데 난임의 원인은 뭔가요? 네,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요. 난임은 여성적인 원인과 남성적인 원인으로 크게 분류할 수가 있고요. 그 차지하는 비율은 남성이 한 40%라면은 여성의 원인은 60% 정도 볼 수 있고요. 여성의 원인 중에 가장 많은 것이 unknown, 불분명한 원인과 다음에 두 번째가 나팔관의 원인, 세 번째가 자궁 몸통의 원인, 네 번째가 기타 호르몬의 원인들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난임을 우려하게 만드는 자궁 질환의 원인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방금 세 번째로 얘기했던 자궁 몸통의 질환의 대표적인 것이 자궁의 근종, 그리고 자궁의 선근증 또는 자궁 유착 등이 있습니다. 자궁 선근증이라는 게 좀 생소한데요. 자궁 근종과는 다른 거죠. 자궁 근종은 경계가 분명한 혹인데 반해서 자궁 선근증은 자궁 내막 세포가 자궁 근육 세포로 파고 들어가면서 생기는 혹인데 주 증상이 출혈과 생리통, 때로는 불임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자궁 선근증 증상도 궁금합니다. 자궁 선근증은 가장 심한 것이 월경통과 월경가다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불임증 때문에 찾아오기도 합니다. 근데 자궁 선근증이 좀 조기 발견이 가능하다고 들었는데요. 미리 발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조기 발견은 대부분의 환자들은 증상을 가지고서 병원을 찾아와서 확인하게 되는데 조기 발견하기 위해선 정기적인 검진과 또 생리의 주기량, 생리량을 규칙적으로 체크를 해서 변화가 있을 때 병원에 찾아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평소에 여성분들이 자궁 건강을 챙길 수 있는 셀프 가이드라인이 있을까요? 네. 그게 보통 생리 주기에 대해서 무관심하는데 생리 주기를 정기적으로 체크하시고 생리량이랄지 간격을 체크를 하셔서 변화가 있을 땐 산부인과를 찾아오시는 것이 좋은 방법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치료 시기를 놓침으로써 임신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또 증상의 악화로서 더 고생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 되도록 빨리 검진을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약을 꼭 피하는 것이 좋은 건 아닙니다. 필요할 때는 약을 통해서 삶의 질도 향상하고 고통으로부터 해방하는 것도 좋겠죠. 그러나 약의 종류와 약의 용량은 전문가 선생님하고 상담해서 선택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궁 예방 접종을 통해서 암이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의 93%를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합니다. 9세 이상이라면 가까운 병원을 통해서 예방접종을 꼭 맞기 바랍니다. 네, 우리나라 여성 중에 자궁 근종과 자궁 선근증 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이 해가 갈수록 늘고 있는데요. 이 두 가지 좀 차이점이 궁금합니다. 그 통계를 보면은 우리나라 2013년도에 약 35만 명이 자궁 근종 및 선근증을 가지고 있다고 통계가 나와 있는데 자궁 근종은 근육세포의 변성을 통해서 자라는 혹을 근종이라 하고요. 자궁 선근증은 자궁 내막 세포가 자궁 근육 속으로 파고 들어가면서 생기는 혹인데 근종과 선근증의 차이점은 일단 경계가 불분명한 것이 자궁 선근증입니다. 주증상은 자궁 출혈, 월경 과다, 그리고 생리통 등등이 있습니다. 또 심해지면 불임의 원인이 되기도 하지요. 자궁 근종과 선근증은 주로 커가는 원인이 여성 호르몬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폐경이 되기 전까지는 근종과 선근증 계속 커진다고 생각했을 때 조기에 빨리 치료하는 것이 환자의 건강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궁 근종과 선근증을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나요? 네, 조금 전에 말씀했던 것처럼 자궁의 근종과 선근증을 크게 하는 원인은 바로 에스트로겐이라는 여성 호르몬입니다. 여성 호르몬에 장기간 노출되면 클 수밖에 없는데 골반의 장기가 혹이 커간다면 주변 조직을 압박하겠죠. 예를 들면
방광이나 골반의 혈관이나 신경이나 또는 대장 이런 데 압박에서 나타나는 증상이 빈뇨나 변비나 또는 요통 또는 조금 더 자궁 내막까지도 진행이 된다면 출혈, 월경과다, 생리통 그리고 불임까지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기에 치료하는 것이 이런 병을 효과적으로 치료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다면 자궁 근종과 성근증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우리가 전통적으로 자궁 근종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는 이제 복강경을 이용한 자궁 적출술이나 근종 절제술 그리고 요즘 이제 채소 침습 방법인 로봇 다빈치 수술이 있죠. 고주파 근종 용해술하고 약 10여 년 전부터 해왔는데 그것도 좋은 방법인데 임신에 지장을 줬었어요. 그래서 임신을 원하는 여성들이나 또 꼭 해야 될 여성들한테는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그런 방법이었는데 최근에 통증도 없고 마취도 하지 않고 출혈도 없는 새로운 방법인 하이프가 나왔는데 하이프는 열을 이용해서 초음파라는 열을 집속시켜서 종양을 태우는 그런 치료 방법인데 요즘 새로 나온 최신 치료 방법입니다. 임신에 우호적이고 또 좋은 영향과 출산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다고 그러니까 새로운 방법을 말씀드린 겁니다. 네, 또 요즘 바쁜 직장 여성들도 많이 찾는 그런 시술 방법이라고 들었는데 하이프 시술법에 대해 좀 더 설명해 주시죠. 하이프 시술은 우리가 빛을 돋보기에 모아서 열을 발생했던 원리를 이용한 것처럼 소리도 렌즈에 초점을 맞춰서 한 포커스를 맞추면 열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런 원리를 이용해서 뱃속에 있는 종양의 혹덩어리를 몸 바깥에서 마취도 없이 또 통증도 없이 또 절개도 하지 않는 방법으로 치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회복도 빠르고 염증도 생기지 않는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 여성들한테는 빠른 직장 복귀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자궁의 원형은 보존이 되는 건가요? 하이프 치료의 장점을 또다시 얘기한다면 자궁의 원형뿐만 아니라 기능도 최대한 보존할 수 있다는 것이 큰 매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돋보기 말씀을 해주셨는데 고강도 초음파를 이용한 치료 방법에 대해 좀 더 전해주시죠. 네, 초음파의 특성은 초음파는 말 그대로 소리의 일종인데 들리지 않는 소리인데요. 그 초음파를 계속 쐈을 때 조직의 압축과 팽창의 그 물리적인 작용에 의해서 세포의 괴사가 이루어지고 또 열이 발생함으로써 세포의 괴사로 영원히 임계점인 56도 이상의 열이 발생하면은 다시 재생되지 않는 비가역적인 조치 상황으로 발생함으로써 종양이 치료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좀 생소한 분들은 안전성에 대해서도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인증 하이프에 받은 것에 대한 대해서 좀 안전성과 전해주시죠. 유효성에 대해서는 복지부와 식약처에서 검증이 끝난 그런 이제 제품입니다. 그쪽의 그 내용을 보면은 크게 해롭지 않는 그런 통증이나 또는 피부에 가벼운 물집 정도 그리고 저림 정도의 통증인데 그건 자연히 해소될 수 있는 정도의 미약한 부작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충분히 조심스럽게 접근한다면 큰 문제 없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이프 치료는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네, 물론이죠. 누구나 다 받을 수 있지만은 일부분의 경우에는 할 수 없는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면은 고도 비만인 환자 그러니까 복벽의 피부의 그 지방의 두께가 4cm 이상인 경우랄지 유경성 자궁 근종을 가진 경우랄지 또는 복벽에 수술 기항력이 있어서 상처가 있어서 혹시 시술 도중에 화상을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들은 저희들이 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상담 선생님하고 잘 상의를 해서 결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궁근종과 자궁성근증 같은 질환들을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 기억해야 할 점들이 있을까요? 요즘 서구화된 이제 음식 문화에 의해서 체질의 변화가 이게 많이 느끼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비만이나 여성 호르몬의 증가로 자궁 근종이 더 악화되거나
성근증의 증상이 더 심해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운동이나 또 식생활의 개선을 통해서 접근할 필요가 있겠고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가장 좋은 방법은 조기 진단의 조기 치료 아니겠어요? 그래서 정기적인 관찰과 진찰을 통해서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궁 건강을 위해서 어떤 생활 습관이 필요할까요? 웰빙 생활 습관이라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저는 수면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성적인 수면 부족은 만성적인 피로, 스트레스 증가, 또 그에 따라서 비만, 또 호르몬의 불균형 이런 것들은 자궁 질환의 치명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특히 늦게 주무신 분들은 비만과 호르몬 불균형으로 인해서 자궁 질환을 더욱 악화시킬 수가 있고요. 그래서 수면은 이런 것들을 예방하는 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충분한 수면이 우리 생활 습관 중에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자궁 성근증을 비롯한 수많은 자궁 질환들은 조기 발견 시 예후가 좋기 때문에 평소 무엇보다 정기적인 검진이 중요하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YTN 헬스 플러스 라이프 이윤지입니다.